지선을 2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화력이 강원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한 달 새 네 번째 강원도를 찾아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보수의 심장인 강릉에서 여야 새 대결이 뜨겁습니다. 보수는 자존심 회복을, 진보 진영은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선을 앞두고 광역과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춘천시장과 원주시장입니다. 지원방송 주최로 도지사 후보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상호, 김진태 후보의 정책 검증과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춘천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한 달 새 네 번째 강원도를 찾아 화력을 집중했는데요. 우상호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도내 민주당 공천자들도 지선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결의했습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춘천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수세가 짙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강원도에서 승기를 잡아 전국 판세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 달 새 네 번째 강원도를 찾은 정청래 대표는 첫 회의 장소로 강원도를 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들께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 제1호 공천자인 우상호 후보에 대한 당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드리고자 함입니다. 우상호 도지사 후보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지방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선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그날부터 첨단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강원도형 산업을 육성하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 후보는 춘천이 지선 승리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이 강원도가 우리 민주당이 완전 정복하는 그 전진 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교두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광역과 기초의원 등 도내 민주당 공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일 잘하는 지방정부 대오를 갖춰 국가 정상화를 만들자며 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장동혁 대표에 이어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강원도를 찾아 보수 결집에 나섰습니다. 여야 중앙당 차원의 화력이 강원도로 집중되면서 새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도지사 후보가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반값 시리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선 8기 전국 최초로 시행해 호응을 얻었던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어업과 임업까지 확산시키고 반값 육아용품 지원 공약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상호 후보가 그동안 낸 보도자료가 100개인데 그중 제목에 공약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5개밖에 없다며 정책 선거에 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원주와 횡성 지역 물 문제 해결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상호 도지사 후보와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 장신상 횡성군수 후보는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들 후보는 협약을 통해 원주와 횡성 지역의 현안인 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협력을 이끌어내자고 약속했습니다. 지원방송과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6.3 지방선거 강원자치 도지사 후보자 첫 토론회가 오늘 지원방송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각자 도지사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상대 공약과 과거 발언 등을 두고는 열띤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지난 4년간 후퇴한 강원 경제와 인구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후보임을, 김진태 후보는 4년의 도정 성과를 토대로 도민의 삶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후보임을 각각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주연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지방선거 본후보 등록이 진행되는 등 선거가 본격화됩니다. 주원뉴스에서는 유권자의 보다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광역과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춘천시장과 원주시장입니다. 먼저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통 경제관료와 기업인이 맞붙은 춘천시장 선거. 민주당 육동환 후보는 4년 시정 성과를 발판으로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을 1번 공약으로 뽑았습니다. 지역대학가 연구개발 특례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AI 인재 3만 명을 육성합니다. AI, 양자, 드론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캠프페이지 도시재생지구에 AI 특화 콘텐츠 집적단지도 만듭니다. 댐 주권 회복도 약속했습니다. 댐 사용 수익금의 지역 환원 비율을 확대하고 에너지와 관광 등 지역 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원도심 활성화도 공약했습니다.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전통시장, 원도심 제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 정광열 후보는 50만 경제도시를 목표로 경제도시 기반 구축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삼성맨 출신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가진 만큼 우수 기업을 춘천에 유치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취임 후 4년 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5천억 원 규모의 춘천 성장 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캠프페이지와 춘천역 부지 일대를 연결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도 공약했습니다. 이곳을 K컬처와 교육,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복합된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데이터 기반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에 AI를 결합해 단순 반복 민원을 자동화하는 생활행정 공약도 내놨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 발전과 성장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도 주요 현안인 캠프페이지와 춘천 역세권 활용 방안, 도시 성장 전략 등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권자가 어느 후보의 공약에 더 관심을 보일지도 이번 선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원뉴스 박명원입니다. 이어서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된 원주시장 선거입니다. 민주당 구자열 후보는 민생 공약에, 국민의힘 원광수 후보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원주시장 후보 공약은 박성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내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원주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는 민생 공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원주 1억 아이 키움 성장 바우처 프로젝트입니다. 0세에서 18세까지 행정이 책임지는 생애주기별 동행 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관리와 초등생 학습 지원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서원주를 의료 AI와 첨단 산업이 융합된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말 그대로 서원주를 자립형 기업도시의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원주교도소 부지를 생명평화광장으로 만들고 옛 원주역 등 유휴부지를 시민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원광수 후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판교에서 여주까지만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철도를 원주역까지 연장하고 용문 지평 중앙선 전체도 양평군과 협력해 원주까지 끌어온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민선 8기 시작한 꿈이룬 바우처 사업을 중고등학생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현재 약 200억 원에서 최대 4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핵심으로 한 원주형 교통혁명입니다. 이를 위해 노선 전면 개편과 공영 중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원주시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노선 차이가 분명한 만큼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 등이
주요 검증 대상에 대해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지난해 5월 시행한 강원 생활도민제도 가입자가 시행 1년 만에 7만 9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생활도민제도 제휴처가 341곳으로 늘고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을 제휴처로 등록하는 등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3분기 인구 감소 지역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인구 감소 지역 체류 인구는 등록 인구의 8.8배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신청한 10개 사업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연간 12억 원씩 3년간 3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도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선정된 사업은 태권도와 시니어 활력업 스포츠 클래스 등 9개 시군 10개 사업입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이 개장 3주 만에 방문객 10,000명을 돌파하며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3% 급증한 것으로 횡성 관광의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은 단일 코스로는 국내 최장 길인 2.4km로 태국도를 활용해 조성됐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이 2026 관광둘의 지역 협력 사업에 참여할 강원 주민 사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연결해 주민 스스로 지역 관광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선정된 주민 사업체는 사업 모델 고도화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강릉시장 선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매번 보수 후보 우세가 점쳐졌지만 이번에는 변화 분위기도 분명해졌기 때문인데요. 여야 모두 질 수 없다며 격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강릉 지역 국민의힘 당원 348명이 민주당 우상호 강원자치도지사 후보와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권력을 독점해온 보수 세력은 책임감이 상실된 채 핑계만 대고 있다며 탈당 후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선 자치 시대에 단 한 번도 없던 진보시장 당선과 도정 재탈환을 달성하겠다며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강릉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끝까지 전진해서 6월 3일 날 반드시 강릉에서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강릉시 당협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 전원 명의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놨습니다. 현재 시국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거대 여당의 권력 독점과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여당이 시도하고 있는 사법 시스템 무력화와 정략적 개헌, 오만 독선을 비판하며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강릉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세력을 시민 여러분의 매서운 회초리로 엄중히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약 3주. 텃밭만은 지켜달라는 국민의힘과 이번엔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동해안 중심 강릉에서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 춘천시가 인공지능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시청에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AI 기술 변화에 대응한 춘천형 전략을 마련하고 행정과 산업,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AI 정책 로드맵을 설계합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9월 AI 정책 추진단을 신설하고 AI 기반 행정 혁신과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심고 기르며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는 스쿨팜 시범 사업이 오늘 춘천 후평초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원농협이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아이들이 텃밭 상자에서
상추와 고추 등의 작물을 키우며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사의 모든 과정을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농협은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스쿨팜 조성과 함께 김장 체험과 농업농촌 교육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등 강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 역사, 문화,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100인 서명을 공표했습니다. 이들은 레고랜드 사태로 야기된 선사유정 문제와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도나 정치권에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혈세 낭비 블랙홀로 방치할 수 없어 중도 역사, 문화,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100인 서명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평창군 미탄면의 한 송전철탑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원자치도는 모레 오후 2시 반 도청에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강원대 통합으로 구성된 제1기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강원대 통합교수회장 우흥명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춘천시가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복지 확대를 위해 스마트 경로당 전용 스튜디오를 구축했습니다. 속초시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엑스포 잔디광장 일원에서 2026 설악 무산문화축전을 엽니다. 삼척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방과 후 보건실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긴급 의료를 지원하는 청소년 안심 약국 사업을 재개합니다. 태백시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2026년 2차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업소를 모집합니다. 정성군이 오는 14일 신동읍 예미농협 일원에서 농업인과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합니다.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와 고향 주부 모임 도지회 등은 오늘 원주 섬강 매양골 권역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사랑의 전통 장담그기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림성심대가 도내 사립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교육부의 AID 전환중점 전문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이 결합된 AID는 전방위적인 AI 교육과 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림성심대는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2028년까지 20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게 되며 전계열 전공별 AI DX 융합교육과 AID 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가 내일 선두권 도약을 위한 주중 경기에 나섭니다. 강원FC는 내일 오후 7시 30분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6 14라운드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홈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4승 6무 3패, 승점 18점으로 리그 6위에 올라 있는 강원FC는 이번 경기를 통해 선두권 진입을 노릴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직장인 데이로 운영돼 현장 매표소에서 신분증과 사원증 또는 명함을 제시하면 가변석과 본부석 좌석에 한해 2,000원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원대 춘천 캠퍼스 발전기금재단이 재학생 복지 강화를 위한 아침 식사 모금 캠페인을 확대합니다. 강원대는 지난 2020년부터 릴레이 모금 이벤트로 3억 1,000여만 원의 기금을 모았으며 이를 활용해 기존 1,000원의 아침밥에 이어 2,000원의 저녁 뷔페 사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